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26번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민 감정과 국가 우호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가 간의 친선을 위해 축구 경기를 시작했지만 그걸로 인해 고조된 국민 감정이 결국 국가 간의 전쟁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1969년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5일 동안 벌어진 전쟁을 축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남미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유별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월드컵 우승을 몇 차례씩 거둔 축구 강국이며 인접 국가들도 나름 축구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승패와 관련된 애환도 많습니다. 각국 국내 경기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경기에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그걸 정치에 이용하려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30년 제1회 월드컵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의 열성 팬들이 개최기 구며 대회 우승국인 우루과이의 편파 판정을 문제 삼아 자국 내 우루과이 대사관을 부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즉각 단교로 응수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국가 간의 단교 후유증은 오랜 동안 계속되면서 결국은 두 나라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 전쟁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지역 예선의 판정 시비가 발단이었습니다. 사소한 판정 시비가 국민 감정으로 비화했고 급기야 5일 동안에 수천 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축구를 매개로 악화한 국민 감정에 불을 붙여 자신의 입지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정치가가 있었고 그 정치가와 결탁에 돈을 벌려는 기업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더 중요시했기에 불행한 사건을 권력이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세계는 국가 간의 입국 통제, 출국 제한 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잘 나가던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베트남은 지난 2월 말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입국한 인원까지 격리 시설에 수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광객이 말한 해프닝을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양측의 네티즌들이 SNS를 달구면서 국민 감정을 증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두 나라는 관광 교류 등으로 상호 방문 연인원이 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들을 수송하는 항공기만 해도 하루에 수십 편씩 두 나라 하늘길을 연결했습니다. 그런 교류를 무를 두 동강 내듯 일시에 잘라버리니 불협화음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게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나 예보, 시간적인 유예 등의 조치가 충분히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은 이번의 코로나 사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 비상사태라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한국인 방문 통제로 인해서 우선 당장은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베트남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던 중부 지역 다낭의 경우는 도시 전체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놓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대한민국 3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미국을 넘어 2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문제로 2013년부터 중국과 감정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단행하면서 두 나라 경제 협력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할 경우 줄도사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선택한 시장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베트남은 과거 중국을 대신하는 대한민국 시장이면서
남방 협력을 위한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베트남 시장을 빼놓고 경제 성장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리아나 유럽 국가들처럼 코로나가 번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트남 코로나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 현대 공장으로 번지면 그건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공장에 코로나가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에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 사정은 절박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어떤 강경한 대책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베트남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베트남을 응원하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삼성 공장에 코로나가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삼성 공장을 다시 국내로 옮겨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분업과 협력 체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도 비용 절감을 위해 또는 시장을 위해 베트남이 필요하고 베트남 또한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차단을 위해 입국과 출국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을 침소봉대해 국민 감정으로 연결하고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나 SNS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서 두 나라 국민 감정을 악화하는 데 불을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깨를 줍는 재미에 빠져서 참기름을 쏟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해프닝을 침소봉대하다가 베트남의 큰 시장을 잃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이 겹치면 우리의 시장을 빼앗아가는 더 큰 도둑놈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물론 이해관계가 겹치는 인접한 제3국에서 두 나라 국민 감정을 자신의 권력이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정치가와 기업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군부 정권과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이 결탁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가의 내재된 속성 중 하나로 권모술수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전쟁마저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전쟁 또는 분쟁에 돌입하게 되면 거기에 편성한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을 쉽게 확대할 수 있고 기업가는 쉽게 돈을 법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베트남의 투자 1위 국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불화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크게 기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불화를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을 대신해 베트남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나 세력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남미의 축구전쟁 사례를 들어서 최근 국내의 유튜브와 SNS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민 정서와 감정의 불길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번지고 삼성공장, 현대공장으로 유입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어부지를 얻는 정치인과 기업 그리고 제3국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다 두 나라의 국민 감정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두 나라의 국민 감정을 에스컬레이트하면서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 정서와 감정을 자신의 권력 확대 또는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주민 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